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스마트 차트에서 1% 라인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저는 이 사업을 저 누나한테 받았어요. 고혜진 아이오가 저희 친누나인데요. 뜬금없이 전화 와가지고 코인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 한번 만나자 그랬죠. 갑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서 뜬금없이 집에 갔더니 뭐 고야 라인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무슨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고 아, 이상한 거를 나한테 알려주는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그 동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동영상을 차근차근 제가 또 그런 거는 또 보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새벽에 짬내서 차근차근 다 본 결과 제가 잘 모르는 것이었고 제가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느끼고 있었어요. AI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용해 보면서 와 진짜 세상이 뭐 뒤집어지겠다 이런 기술이면은 직장들도 다 위험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저 같은 선생님이 이제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 AI를 이용한 차트 신호 그리고 코인에 대해서 조금씩 알면서 아, 이게 크게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겠다 이런 생각에는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하게 됐고,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이제 저도 그 거래소 사용법을 전혀 몰랐을 때 어피트를 처음 깔고 누나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어느 코인을 얼마에 한번 얼마치면 사봐라. 이렇게 해서 그거 사고, 팔아보고 하면서 몇백 원인지 그때 몇천 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수익을 나는 걸 보고 엄청난 비전을 봤어요. 아, 이렇게 트레이딩을 해서, 지금 내가 몇천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면, 시그널만 잘 맞다면 여기서 엄청난 트레이딩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 정도의 어떤 감정으로 제가 그 구독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제주에서 혼자서 너무 우왕좌왕 어려웠어요. 뭐 주식 거래를 해본 것도 아니고 뭐 투자나 이런 시장에선 전혀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어려웠고 좀 한계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희 누나가 서울에 매주 진짜 그 열심히 서울에 가서 이제 배워가지고 저녁에 저한테 줌 연결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줌 연결해가지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하는 와중에 이제 유민호 사장님의 후원을 받으면서 좀 이제 자리를 잡았죠. 자리를 잡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울려요. 네, 최대한 한번 가까이서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어, 일단 오늘은 차트에 대해서 먼저 질문이 뭐가 오셨냐면요. 스마트 차트에서 1% 라인 설명해 주라고 했고, 스마트 시그널 받고 진입하는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즉시 지금에서 50% 철선. 예. 그다음에 그랬더니 유민호 대표님께서 이건 내일 10시 본사 미팅에서 강의하십니다. 음, 100개 정도 내셔서 2개 빼고 다 수익 내셨대요. 네, 제 소리는 제가 한번 다음에 컴퓨터를 한번 좀 손 봐보겠습니다. 울리나요? 뮤트는 해주셨는데. 그냥 진행해 주세요. 제가 네, 뮤트 그냥 해드릴게요.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카톡 보니까 첫 번째 그 도미넌스 화면을 잘 이해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잠깐 짚고. 저도 사실은 EX 들어오면 가장 첫 번째 로그인해서 보는 화면이고,
저도 참고를 많이 하는 화면 중에 하나입니다. 막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지만, 여기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 고야 도미넌스. 저희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꾸준히 알겠지만, 저희 회사가 이제 가장 주요하게 하는 게 고야의 일곱 가지의 어떤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 코인이 오르는 게 더 강한지, 내릴 확률이 더 강한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줘요, 매 시간. 매 시간 점수를 매겨줘서, 플러스 점수가 강할수록 이제 이 코인은 오를 확률이 높다. 마이너스가 강할수록 내릴 확률이 높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점수를 매겨주는데, 이 고야 도미넌스는 저희가 지금 차트를 제공해주고 있는 코인들의 이 시간의 고야 점수의 평균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든 코인을 평균 낸 거기 때문에 요 값대로 이제 같이 가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몇 가지 이제 뭐 펌핑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따로 가는 코인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해주세요. 마켓 도미넌스가 좀 헷갈리실 거예요, 처음에는. 올봉아유님 화면 공유, 네? 아니죠? 화면 공유. 화면 공유가 안 됐어요. 네. 이렇게 서툽니다. 한번 드릴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고야 도미넌스. 그래서 고야 도미넌스가 오늘 하루 동안도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고 있죠. 그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고야 도미넌스 점수가 20점 이내에서 플러스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20점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마켓 도미넌스입니다. 마켓 도미넌스는 전체 코인에서 차지하는 비율, 뭐 점유율, 우리말로 하면 도미넌스가 이제 점유율인데 축구 하시는 분들은 골 점유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한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제공이 돼요. 제일 첫 번째 빨간 선이 비트의 도미넌스. 비트 도미넌스는 지금 오늘 하루 동안은 쭉 꾸준히 상승하고 있죠. 그죠? 상승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더의 도미넌스. 자, 이더는 오늘 거의 횡보하다가 저녁쯤에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탑10 코인도 쭉 내려가다가 지금은 약간 횡보하는 중이고요. 알트도 내려가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나라고 하면 전체 코인에서 비트코인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56%인데 지금 56%인데 이게 변화가 점점 몇 프로에서 55% 정도에서부터 꾸준히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비트를 더 많이 사서 모으고 있다. 비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는 알트가 줄어들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죠. 도미넌스는 이제 점유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를 많이 팔면 알트는 사지 않았더라도 알트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비트를 많이 사면 알트를 팔고 있지 않더라도 알트 도미넌스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점유율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건데요. 그 조경희 대표님 역시 이렇게 꿀팁을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캡처한 사진을 이렇게 딱 3등분으로 모아서 매 시간 이 첫 번째 도미넌스와 그 다음에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부분과 스코어 부분과 그리고 비트코인의 차트를 이렇게 해서 쭉 시간별로 놓는 거죠. 왜 중요하냐면 제가 항상 강의 때 말씀드리는데 차트는 지금의 어떤 지점보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의 변화량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변화량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지금 아까 마지막에 올려주신 8시 차트를 똑같이 12점이라도 이게 15점에서 12점으로 내려오고 있는지 아니면 0점에서 12점으로 올라오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어떤 시세의 움직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대단하시죠, 그죠? 저도 바로 따라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그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그러면 내가 트레이딩을 하려면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처음 배울 때는 많이 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많이 봐야 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많이 봐야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렇게 대표님처럼 도미넌스를 쭉 한 시간에 한 번씩만 스캔하고 있어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제 진입해야 될지 감을 잡고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아주 좋은 그거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자, 코인 시세는 지금 전체 코인 중에서 전체 코인 중에서 지금 89%의 코인이 이 시간 현재 시세가 상승하고 있다. 지금이 한번 리셋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리셋 한번 해볼게요. 네, 9개 리셋 됐네요. 그죠? 지금 89%의 코인이 지금 현재 시간 상승하고 있고, 10%의 코인이 이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그 스코어, 아까 그 6개, 7개의 알고리즘으로 매 시간 점수를 매기는 스코어도 현재 시간은 전 시간 대비 88%가 스코어 상승하고 있고, 7% 정도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4% 정도는 점수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RSI 시그널, 이 바닥에 있는 깜빡이 시그널 말고 바닥에 있는 RSI 시그널은 아직은 28%가 롱이고 이제 71%는 아직 숏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깜빡이는 어때요? 깜빡이는 지금 88%가 지금 숏이에요. 숏이고 11% 정도만 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 앞에 스코어랑 코인 시세가 먼저 그 약간 뭐 버스의 핸들처럼 먼저 이렇게 파란 쪽으로 싹 핸들을 꺾으면, 추세가 변경된다면, 이 RSI와 깜빡이 시그널이 따라서 이렇게 파란 쪽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고, 반대로 전부 파란색에 있다가 먼저 시세와 스코어가 차례대로 이렇게 빨간 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고야를 맞고 반등한다면 다시 이렇게 파란 쪽으로 올라오겠지만 고야를 뚫고 추세가 변경한다면 다시 이 아래쪽에 RSI랑 시그널 깜빡이 시그널까지 완전히 추세가 바뀌면서 따라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면 제가 아직 차트를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코인 시세랑 스코어가 롱 쪽으로 지금 핸들을 꺾었죠, 그죠? 그리고 RSI 시그널이 조금씩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과연 이 시간 이후에 깜빡이 시그널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추세를 변경할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윤 대표님이 항상 추세를 알려주실 때 이렇게 변동되는 시점에 확실하게 고야를 올라타는지, 또 시그널이 변경되는지 확인하고 정확하게 거래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흔들릴 때, 흔들리고 할 때, 이제 횡보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 브리핑도 매일 오전, 오후로 브리핑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활용하셔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신문 읽듯이 보면 중요한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 해줘요. 핸드폰으로는 읽어줬던 걸로도 그냥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한 번씩 보면 좋습니다. 네, 가격 분석이고요. 이거는 뭐 유료 회원 아니더라도 무료 회원들이라도 이렇게 로그인만 하시면 제공해주는 자료들이죠. 자, 그리고 청산도 한번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복잡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선물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지, 그다음에 청산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신지가 먼저인 것 같고, 선물이나 청산 개념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 예, 청산 맵 지표를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레버리지 2 이상 쓰지 마세요. 3, 많이 써도 3 이상 쓰지 마세요. 이렇게 저희는 교육받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시장을 들여다보면, 빨간색이 몇 배죠? 레버리지 100배죠, 그죠? 레버리지 100 이상 쓰고 있는 이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양도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금액 보면은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이렇게 있는데, 요 지금 현재 가격 라인이 이렇게 떨어져서 요 빨간 라인까지 만약에 내려간다면 여기에 있는 이 빨간 것에 포지션을 갖고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돈을 청산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이 이쪽 오른쪽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쪽인데요. 가격이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이 요 빨간 선을 만약에 친다면 여기가 다 청산당하는 거죠. 청산을 당하면 이제 그 돈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이라면, 어, 그 세력들이 가격을 움직이는데도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금이나 위험 부담이 있겠죠. 그죠? 자기의 물량을 다 이렇게 줘버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자금을 투입해서 다시 그 자금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있으면서도 이 가격을 움직인다면 가까이 있고 많은 돈을 청산시킬 수 있는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긴 금액이 여기 버티고 있다면 요 금액까지만 가겠죠. 여기 그 옆에 조금 더 가봤자 지금보다 절반 정도밖에 금액이 없는데 굳이 이거를 더 밀어서 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세력의 입장에서 이 청산을 좀 이해하시면 여기 어느 지지나 저항선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참고해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버블 차트들도 이제, 폰에서는 지금 제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노트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횡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웬만한 코인들이 지금 다 이 회색 가운데 있다는 거는 횡보예요. 과매도 과매수의 어떤 지표인데 RSI는 과매도 되고 있지도 않고 과매수 되고 있지도 않다. 중간이다. 어디로든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한 이틀 정도 초보자분들은 트레이딩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셨을 거고 그럴 겁니다. 이 정도 보시고 리스트 차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야 리스트에 들어오면 가장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무슨 코인을 사야 할까? 디서 사야 할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들어오면 그냥 습관적으로 비트의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그 차트는 그 저희 프리미엄 차트 경우에는 실시간 차트가 아니고 한 시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되고, 조금 놔두면 이제 약간씩 그 변화를 따라가긴 하는데, 급격하게 변화했을 때는 급격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야 돼요. 프리미엄 차트는 한 시간씩 이제 되는 거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한 10분, 20분에 한 번씩은 이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요 밑에 실시간 차트를 따라서 움직이긴 하지만,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상승했을 때 그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실시간 차트를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지금 비트는 어제까지 S해서 고야 밑을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종일 이렇게 고야를 뚫을까 말까 뚫었다 말았다 하다가 고야를 한번 올라섰고 다시 또 고야 밑으로 내려왔다가 지금은 L2가 2시간 전에 뜬 이후에 이제 봉이 완전히 고야 위에 올라섰죠, 그죠? 이렇게 그 꼬리가 아니고 이 봉의 요 끝부분이 고야 라인에 정확히 올라탔을 때 정확히 올라탔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여기 이렇게 얼기설기 봉이 가운데 걸려 있는 거는 지금 뚫리고 있는 거죠. 뚫리고 있는 거고 이렇게 완전히 올라왔을 때 올라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올라탔다라고 보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전망은 지금 그 여담이지만 지금 오태민 교수 같은 교수도 본인이 엄청 오랫동안 장기로 비트를 홀드하고 있는 홀더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만 달러에서 13만 달러 정도면 자기도 팔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장기 홀더한 사람들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가격에 지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트가 10만 달러를 자꾸 넘었다 말았다 하는 이유는 10만 달러만 넘으면 이제 팔겠다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거죠. 제법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가면 또 팔고 그러면 또 그만 이게 지금 비트 차트 보고 있는 거 맞네? 제가 비트 차트를 안 보고 비트코인 캐시 차트를 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비트는 훨씬 전에 L3가 떴네요. 그리고 시바지노고도 한번 이루어졌고 죄송합니다. 차트를 제가 착각해서 비트 차트를 안 보고 BCH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까 BCH보다는 훨씬 전에 L3가 떴고 지금 상승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10만 달러 지금 또 넘겼죠.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계속 횡보를 제법 오랫동안 하지 않겠나라고 했고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그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며칠 동안 보면 어, 여기에서 10만 달러에서 9만 몇천 달러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떨어지면 어떤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냐면 비트코인을 내가 많이 못 샀는데 이제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 조금만 더 떨어지면 조금 더 사놔야지 라고 하는 세력들도 밑에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호가 이렇게 급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힘겨루기를 한다. 힘겨루기를 굉장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전체적으로 이제 헷갈리지 않고 어, 거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스마트 차트 질문해 주신 거 잠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짚고 가볼게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1% 라인인데요. 1% 라인이 정확한 의미를 제가 일단 설명드릴게요. 자, 1% 라인은 신호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호가. 그러니까 스마트 차트는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 차트보다 그 신호 발생 빈도수가 훨씬 적어요. 대신에 이제 그 확률이 높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봐볼게요. 음, 자, 여기서부터 봐볼게요. 여기 비트코인 숏 S가 신호가 발생했을 때, 이 발생했을 때 1% 라인의 기준은 뭐냐면, 이 발생한 봉의 종가입니다, 종가. 이 봉이 끝나는 시간, 끝나는 지점의 금액에서부터 숏이니까 밑으로 1%. 그냥 1% 라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에 도달해야 1% 익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엄청 애매했죠, 그죠? 여기서 종가에서 진입했다면, 거의 뭐 반나절 이상을 지금 애를 매기다가 1% 라인 조금 못 미치게 도달했죠. 그죠? 여기 도달했죠. 그죠? S가 한 번 더 떴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간을 하고 한참 시간을 흐른 후에 1%에 도달했죠. 그죠?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종가를 기준으로 1% 수익. 이 신호를 뜬 종가를 기준으로 1% 수익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 요 신호가 뜬 요 끝봉에서부터 1%가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신호가 없으니까 계속 일자로 쭉 가죠.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 쭉 가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이유는 뭐냐면, 여기 L 신호가 떴기 때문에 그래요. L 신호가 뜨면, L 신호가 뜬 봉의 종가. 여기가 기준이 되죠. 그죠? 여기서부터 1%가 1% 라인인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간에서는 지금 스마트 차트가 확률적으로 지금 조준권이 거까지는 조준권이 맞지 거는 않는 일본 께가 구간이고 아니고 그 전께인데 뺀 거라고. 종가에서 1% 라인을 그걸 어떻게 터치해줬어야만 1% 얘기해야 익절하고 나올 수 있었는데 1% 터치를 못하고 바로 밀려 내려왔죠. 그죠? 그때 무슨 뭐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듯 하다가 1%에 못 미치고 반대 시그널을 줬죠. 그죠? 그러면 어, 프리미엄 차트 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반대 시그널을 떴기 때문에 조금 손해라도 손절을 바로 하셔야 되는 거고, 어, 여기는 이제 기계이기 때문에 또 S 신호가 뜨면 바로 그 종가에서 1% 라인을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호가 발생했을 때 그 신호 발생한 그 봉을 기준으로 1% 라인을 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면 이제 얘도 신호 나오고 1%는 익절됐죠. 그죠? 얘도 신호 나오고 1% 익절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신호 나오고 종가에 들어가서 몇 시간 좀 기다렸지만 1% 입절되었죠. 그죠? 그리고 아직은
신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1% 라인을 보는 방법이고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요거를 잘 보면 확률을 굉장히 쉽게 될 수 있어요. 신호가 나오고 1%를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도달하지 않은 부분도 봤지만 거의 대부분은 한 80% 말씀하시더라고. 5%님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는 1% 도달했다. 여기도 보면 여기는 안 됐고 여기는 안 됐지만 여기선 됐죠. 그죠? 여기서는 바로 됐고 여기서는 조금 못 미쳤나요? 네, 여기서도 조금 못 미쳤고, 여기선 됐고, 여기서 됐고, 여기서 됐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어보면, 한 10번 중에 8번 정도 맞고, 2번 정도는 반대로 1%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지금 있다, 빈도로 봤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잠깐만요. BCH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못 봤네요. 스마트 시그널 진입은 지금 여기 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금 이미 데이터를 쌓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내일 본사 강의로 배우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는 비트를 봤을 때, 그,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고야에서 진입하라고 하는데, 고야에서 계속 이렇게 안 붙고 자꾸 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시간에 지금 바로 트레이딩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이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하고 내가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냈을 때 딱 트레이딩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시장은 저희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따라가야만 하는 거지, 시장이 저희를 따라와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그 덧없는 소리예요. 내가 거래하고 싶은데 고해라인에 온 게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야 배도 이제 띄울 수 있는 것처럼, 물이 안 들어왔는데 나는 빨리 노젓고 싶어요. 빨리 저기 항해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배를 띄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아까 조경희 대표님 캡처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면, 하루 종일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이제쯤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가 저 시그널들이 이제 좀 가라앉고 있으니까 조정될 때 고에 맞는 애들이 많겠다. 이럴 때를 잘 포착해서 들어가시면 진짜 엄청 많아요. 들어갈 게. 그 시간대에는 엄청 많기 때문에 잘 보고 있던 걸로 골라서 들어가면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시고, 지금도 타이밍이었죠. 그죠? 이때 보셨으면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비트가 상승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배운 대로 본다면 이제 어떻게 체크하죠? 근데 L 시그널이 아직 전체적으로 작아서 많이는 안 뜰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L, S, 스코어는 상승, 시세 위치는 위쪽. 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비트가 L이기 때문에 롱으로 간다면, 같은 방향의 롱, 깜빡이는 시그널 롱을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롱의 RSI도 롱이면 아까 비트처럼 전부 다 고야 라인에서 이미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야 라인에서 진입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깜빡이는 L이지만 RSI는 S. 그리고 스코어는 상승, 그래도 상승. 하고 시세 위치는 이제 고야로 떨어지다가 고야에 맞고 튕기는 애들을 우리가 반등 수익을 생각하는 게 시바지 나오기 때문에 시세 위치는 고야보다 위쪽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 아이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시간에 딱 3개 걸리네요. 3개 한번 봐볼게요. 시간도 바뀐 지가 제일 오래된 게 지금 15시간밖에 안 되고, 그나마 G코인은 지금 변동 시그널이 S가 다시 떴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2개밖에 없다는 건데, XRP이기 때문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스코어 차트는, 음, 저 같은 경우는, 1주, 3주 차트에 어떤 고점이 남아 있는가, 정도 참고하고요.
고점이 남아있는가, 고점이 남아있는지, 저점이 어디까지 정도 있는지, 그 정도만 참고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긴 돼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시세가 이 전체 차트의 어느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도 조금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참고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네. XRP 일단 시그널만 봐도 행보 구간으로 접어들었죠, 그죠? 행보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고야를 뚫었다가 시그널이 벌써 3번 바뀌고 있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는 L이 뜨긴 했지만 아직 보기에는 이제 횡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아래로 가고 있고 뭐 볼린저 밴드를 보나 안 보나 이제 볼린저 밴드가 좁아지고 있겠죠, 그죠? 곱창처럼 좁아지고 있죠, 그죠? 좁아지고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큰 상승도 큰 하락도 없이 이 구간을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횡보하고 있고 횡보가 어느 정도 길어졌을 때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이렇게 결정이 되겠다라고 하고 XRP도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XRP는 장기 홀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번에 거의 5배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비트랑 상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좀 팔아서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지금 충분히 기다리고 있고 위에 쪽에서 밑에서 내가 이번에 XRP를 못 사서 너무 아쉽다. 내가 좀 더 몇 년 2025년 이상 봤을 때 XRP를 좀 더 저점에서 많이 모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급격하게 떨어지려고 해도 상당히 꼬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말려 올라오는 게 밑에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위에서 뭐 더 높은 가격을 보통 뭐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당장 지금 돈이 급한 분들은 이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저 수익 실현을 하려고 던지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됐을 때 행보가 계속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왜 시그널이 자꾸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엄청 그 전 세계 사람들이 24시간 동안 거래를 계속 열어놓고 하는 곳이잖아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으로 사고 팔지는 사실, 모르죠. 그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만, 최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그널을 저희가 이제 참고해서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근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사고팔고의 그 조합이 차트를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그널이 왜 이렇게 바뀌어? 시그널이 왜 자꾸 난 L이었는데 들어갔는데 왜 S로 바뀌어? 이거는 사실 무의미한 거예요. 시그널대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원칙대로 한다면 뭐 손실이 좀 날 수 있겠죠. L 들어갔는데 SC로 바뀌어서 난 손절했단 말이야. 근데 다시 또 올라오잖아? 가만히 놔뒀으면은 손절 안 됐을 건데 왜 그거를 원칙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가 지금 벌써 손절이 3번, 4번 하게 되면 감정이 엄청 떨어지죠. 이거는 누구나 겪는 거지만 왜 그러면 굳이 그렇게 원칙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야 하나라고 하는 것은 조금 트레이딩을 조금 다만 1년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그 원칙이 엄청 필요하다는 것을 동의하실 거예요. 예. 보통 이게 이제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헤맸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앞으로 그 헤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떻게 헤매게 되냐면, 자, 처음에는 알려드려요. 저도 처음 중강의를 들었을 때, 윤 대표님이, 그땐 제주도 후원 안 오실 때였지만, 그 1% 익절 얘기를 해주셨어요. 고야에서 L 신호를 보고, 고야에서 진입해서, 뭐 많이 가든 적게 가든 1% 익절하면 된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딱 듣는 순간이 왜 이게 5%, 6%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장대인데 왜 1%에서 끊으라고 하지? 왜 1, 2%에서 익절을 하라고 하지?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더 빨리 신호가 맞다면 좀 더 빨리 시드를 늘리고 싶고 빨리 이익을 보고 싶고 하는 욕심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몰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욕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진 않았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투자를, 코인 투자 혹은 뭐 주식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그런 감정을 한 번씩은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계정에서 자기 돈으로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사실 코칭은 해주고 있지만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레버리지도 막 올려보고 막 내가 원하는 타점에 다 들어가 보고 저도 해볼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해보고 결국은 아, 그 말이 맞았구나 하고 겪게 되는 거죠. 겪게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 왜 1%에서 끊지? 더 많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머리가 굴러가기 시작해요. 굴러가기 시작하면 첫 번째는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 뜨고 여기에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1% 됐는데 안 끊고 기다려 봅니다. 기다렸더니 조금 행보하는가 싶더니 2%도 되고 3%도 되고 이런 경험을 해요. 좀 더 기다렸더니 많이 됐어요. 그러면 봐봐 내 말이 맞지. 내가 기다리니까 수익이 났어. 역시 나는 잘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복하다 보면 어, 어디를 보면 될까요? 요런 데가 꼭 생긴다는 거예요. 요런 데가. 들어가서 1%면 충분히 익절할 수 있었는데도 익절 안 하고 좀 기다렸더니 반대로 가버려. 어, 반대로 가버리고 많이 가버리고 예, 그런 경우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1%에서 끊었을 경우에는 성공 확률이 거의 80% 이상 나오지만 1% 이상 내가 기대를 하고 기다리기 시작하면 그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때도 있지만 반대로 가는 경우도 훨씬 더 많이 생기게 된다.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초보자일 경우에, 저 같은 이제 초보자였을 경우에는 반대로 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염없이 반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돼요. 그래서 가장 그 일지를 처음에 써보시면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익절은 다 1%, 2%, 1%, 2%인데 손절은 6%, 7%, 10%, 13% 이렇게 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경우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익절을만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손절을 어디서 끊어야 될지의 기준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으면 심리적으로 어떻게 본전이 안 됐는데 자가 손절을 하겠어요? 손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반대 시그널이 뜨면 자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 시그널 뜨고 쭉 내려왔을 때 끊으면 손실이 클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클 때도 있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1단계에서 저희가 배워야 될 것은 손절 연습이지 절대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지금 병아리반 분들이 수익을 너무 잘 내셔가지고 진짜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1단계에서는 손절을 연습해야 되는데 손절을 연습 못 하시고 지나가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거든요. 복복리를 할 때도 손절을 짧게 끊지 못하면 사실 복복리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그 손실로 절반 이상 시드를 잃을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하는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대 시그널이 뜨면 끊어야 돼. 라고 하는 원칙을 정하는 게 그 엄청난 안전장치예요. 엄청난. 뭐, 그 어떤 큰 유람선 같은데 이제 바다에 떨어지지 말라고 쳐두는 그러니까 라이프라인이죠, 그죠? 그런 안전바 같은 약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고.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밟는 연습을 해야만 계속 투자했을 때 된다. 이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전하게 되는 게 저점을 잡기 시작해요. 저점. 그리고 강의에서도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몇 번이죠? 5번. 5번에서 바이선. 바이선도 뭐 나쁜 건 아닌데 바이선에서는 뭘 배울 수 없냐면 손절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이선 진입 방법은. 바이선에서 진입하면 지금 지나고 봤을 때는 바이선을 딱 건드리고 간 것 같지만 지금 이것도 요 상태에서는 바이선이 밀려왔을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밀고 내려왔을 때 이렇게 길게 내가 진입했던 바이선을 밀고 길게 내려왔을 때 초보자 같은 경우는 대응도 안 될 뿐더러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지 기준이 잡기 어렵기 때문에 하염없이 흘러가 버리거나 청산을 당하거나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한 뭐 10번 중에 7번, 8번을 내가 바이선을 잡아서 잘 성공했다 하더라도 한 번, 두 번 그렇게 흘러갔을 때 손절하는 기준이 없다면 이것도 결국은 지는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매매법이긴 하지만 초보가 배우기에는 손절을 익히기 굉장히 어렵다. 어, 그래서 저 1단계를 고야에서 다시 헤매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그 위쪽 셀선에서 숏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은 크게 나누면 상승장, 횡보장, 하락장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본인이 구독하고 처음 트레이딩을 시작한 장이 뇌리에 사실은 좀 박혀요. 그리고 보면 거의 한 달 이상 그 장세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와서 롱장을 계속 경험하신 분들은 타는 것마다 현물도 막 수익 나고 너무 시바지너고도 잘 되고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횡보로 딱 추세가 바뀌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하게 돼요. 자꾸 손실이 나고 어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장에서 숏을 막 열심히 하시던 분들은 갑자기 또 횡보장 되고 상승장으로 바뀌면 또 엄청 어려워하게 됩니다. 어려워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텀을 길게 배우셔야 돼요. 이 장세를 다 경험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큰 상승장과 그리고 긴 지루한 횡보장과 그리고 하락장을 다 보고 그 유민호 대표님이나 이렇게 딱 힌트를 줬을 때 이런 사인이구나. 지금 추세가 이렇다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아들으실 때까지는 많이 익히고 그거를 해야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어요. 대응을 할 수 있고 행보장은 많이 흔들리진 않지만 잦은 신호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짧게 손절도 짧게 익절도 짧게 하는 게 이제 답이고 롱장일 경우에는 어, 이제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좀 길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하나씩 익혀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이 있을까요? 살짝 봐볼까요? 따로 질문은 없으면 벌써 114명이나 들어오셨네요. 질문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 제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다면 지금은 이렇고요. 지금은 그 말씀해주신 바이낸스 멀티 차트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멀티 차트를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켜놓으면 그때그때 장 추세와 그 다음에 추세가 잘 맞았을 때 멀티 차트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보면 고헤라인에 이제 접근하고 있는 혹은 고헤라인에 딱 맞고 있는 애들을 순간적으로 빨리 이제 발견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편한 것 같고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트레이딩은 그 한 코인 한 10가지 이내, 한 7가지 이내 정도만 거의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그 수익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사실 1단계 연습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는 연습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그널대로 거래하고, 익절하고, 손절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는 게 정답이에요. 많이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결국 어떤 걸 얻게 되냐면, 너무 알트코인들은 진짜 마음대로 가는구나, 이런 걸 좀 느끼시게 돼요. 신호대로 움직이지 않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신호도 그냥 급변하고, 한번 움직이면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손실도 크게 날 수 있고, 물론 반대로 이익도 크게 날 수 있지만, 손실이 큰 게 장기적으로는 이제 불리하다. 이게 이제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비트 같은 거는 거래하면 너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막 답답함을 느끼고 결국 알트로 가야 돈을 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당연히 또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는 알트장을 장기 하시는 분들이 안 하시는 이유는 손실이 크면 투자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손실을 짧게 끊는 게 가장 좋은데, 알트장에서는 손실을 짧게 줄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내려앉았을 때 회복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약간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사서 모으겠다는 세력들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법 떨어진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은 걸려도 회복세가 있어요. 회복세가 있고 회복합니다, 보통. 회복하는데 너무 알트들은 한번 펌핑 됐다가 떨어지고 나면 회복이 안 될 가능성도 많고 회복된다 하더라도 정말 몇 개월, 뭐 1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 이런 애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연습 때는 좀 다양하게 하고, 점점 갈수록 메이저 쪽, 혹은 내가 좋아하는 코인 몇 개 정도만 해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좀 꿀팁으로 쓰시는데, 추세 변동 시그널. 요거, 어느 사장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잠시만요, 리셋을 한번 하고, 자,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변동 시그널을 한번 눌러보는 거죠. 변동 시그널을. 아까 제가 기억으로는 지금 S 시그널이 많았어요. S 시그널이 더 많았어요. 80 몇 프로 정도. 그런데 과연 L 시그널로 변동되고 있는 게 이 시간에 많은가 하고 이걸 한번 눌러보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그냥 쓱 내려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딱 L로 변동되는 게 3개밖에 없죠. 그죠? 3개밖에 없어요. 그럼 반대로 S로 가는 건 없는가? S로 가는 것도 지금 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로 뭘 알 수 있냐면 변동 시그널은 확정되기 전, 그러니까 떴다 안 떴다 하는 게 변동 시그널이죠. 그래서 변동 시그널이 뜬 이후에 다음 시간까지 이 변동 시그널이 유지되면 그 시그널이 이제 확정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확정 시그널을 보고 보통 거래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변동 시그널을 이 시간에 눌렀는데 이게 3개가 아니고 막 한 30개씩 이렇게 쭉 만약에 떴다. 그러면 이것도 실시간으로 지금 추세가 롱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2번 눌러봤을 때는 어, 아직도 크게 추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비트는 그래도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죠? 리플은 또 신호가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횡보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L 떴다가 조금 있으면 S 뜨고, 조금 있으면 L 뜨고, 조금 있으면 S 뜨고, 그리고 볼리저 밴드가 이렇게 얇아지고, 얇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관망이죠, 그죠? 고야에서 분명히 L 뜨고, 고야에서 진입했는데, 그렇다면 1단계로 봤을 때는 지금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그죠? 근데 이 마이너스에 됐을 때, 그런 좀 당황하는 느낌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코인 트레이딩 하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을 좀, 훈련을 좀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면 계속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엄청난 투자의 대가들, 뭐 몇십 년씩 해가지고 성공하신 그런 어떤 주식 투자가나 이런 투자하시는 분들의 책을 읽으면 다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심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마음 자세를 준비하면서 해야 저희는 차트로 트레이딩해서 이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도 조금씩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뭐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의 초보 투자자들의 실패하는 원인은 뭐냐면 투자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대요. 음,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는 어떤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저희 사업자들은 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 이제 차트, 신호를 보고 거래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신호에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S였는데, 올라갔어. L이었는데 내려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안 된다고 책에서는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한, 손실과 수익을 모두 내가 책임진다. 이게 첫 번째 마음이고, 그리고 투자 시장은 저도 이제 항상 고속도로 운전과 같아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처음 오신 분들. 운전은 너무 편하고, 먼 길을 진짜 빨리 갈 수 있고, 하루에 막 여러 군데도 갈 수 있고, 편리하지만, 만약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진짜 한 3도 정도만 잠깐 졸아서 옆으로 꺾으면 크게 사고 날 수 있죠. 그죠? 크게 사고 날 수 있고, 뭐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물론 이 코인 트레이딩 시장에서 생명을 잃을 일은 없겠지만, 이제 자산이 깎이는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손실과 이익이 공존하고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고 그것을 어떤 약간 확률적으로 우리가 시그널을 보고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우상향할 수 있는, 시드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의 어떤 띵으로 모든 걸 한 번에 다 뭐 해보겠다라는 마음이던가 그렇게 하고 어떤 예측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투자들을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엄청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를 먼저 갖추고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진다 라고 하고 일괄적으로 어떤 그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원칙을 정해서 꾸준히 한다. 그런 거를 읽었을 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병아리반을 필두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정도만 꾸준히 계속 하더라도 그게 그 엄청 몇십 년 동안 성공하신 대가들이 하는 투자 방법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시그널을 보고 들어갔을 때 승률이 80%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도 계속 지속했을 경우 시드가 깎이지 않고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손실을 짧게 끊는 거기 때문에 1단계에서부터 가장 먼저 브레이크 밟기, 손실을 줄이는 방법, 손절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고 그거를 너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고 1단계에서 충분히 많이 손절을 연습하셔야만 사실 그게 완성되는 거거든요. 1단계에서 손절을 완성하지 못하고, 난 이제 올 수익이니까 2단계로 이제 가서, 복복리를 하겠다. 라고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제 생각에는 한 번의 손실로 복복리가 다 망가지고, 그러면 더 문제는 돈은 사실은 또 다시, 뭐, CD야 만들면 되는데요. 심리가 무너지면, 계속 우리가 트레이딩 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재밌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채팅방 같은 것들이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몰라서 저도 처음에 질문 못했어요.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뭐 질문할 수도 없을 만큼 지식이 없어. 그런 분들은 최대한 많이 찾아서 보시고, 유튜브도 좋고,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최대한 많이 찾아서 보시고, 많이 물어보셔야만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많이 해보면서, 물어보시고 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일봉 하윤이 감사합니다. 그 윤민호 대표님한테 포스트 네. 좀 넘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1시간 동안 수고하신 우리 고일봉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중요한 몇 가지만 좀 전달을 해드리고, 하겠는데, 오늘 제가 아까, 음,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동안 놓쳤던 도미넌스를 좀 이제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장에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자세히 보신 분들은 눈치를 벌써 챘겠지만,
마켓 도미넌스를 보시면 어제보다 뭐가 늘어난지 혹시 보이세요? 음, 우리 그 조경희 대표님 그 아까 잠깐 그 보면은 음, 여기는 지금 없네요. 네, 여기는 없는데 뭐 이 마켓 도미넌스를 보면은 뭔가 바뀐 게 그 보이지 않으세요, 혹시? 비트가 소리가 아무도 늘어나. 안 날까? 네. 혹시 그레이스 조경희님 바로 하셨네요. 네. 비트 점유율입니다. 네, 맞습니다. BTC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제만 해도 54, 55였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한번 볼게요. 진짜 비트코인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죠. 전체 시장에서. 그리고 줄어든 건 뭘까요? 줄어든 거는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뭔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뭐가 줄었을까요? 이더. 또 뭐가 줄었을까요? 태그. 토템. 또 뭐가 줄었을까요? 알트. 또 뭐가 줄었을까요? 얘는 뭐 그대로고. 결국은 이더 탑10 알트에 있는 돈들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비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눈치채신 분들은 어, 비트를 매수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알트보다는. 왜? 비트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알트는 많이 안 오른 것 같아. 그 체감 느끼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는 우리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를 고안해서 잡는 게 훨씬 더 수익이 크다. 지금 여기서 벌써 여기까지. 예. 레버리지 안 쓰고 2% 이상. 여기서 있고도 여기까지. 레버리지 안 쓰고 2% 이상. 예,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 도면수가 계속 줄어들지 않는다라면은 차라리 이럴 때는 다른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것보다 비트코인 2.7% 올랐었네요. 고야래 안에서. 두 번째 고야래 맞았을 때는 여기죠. 여기서 또 이것도 2.7% 현재 올랐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2 쓰신 분들은 충분히 5% 이상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날 우리가 비트코인 잘 안 쓰는 이유가 얘는 잘 안 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잘 안 오르는데 지금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갈 때는 뭐만 올랐어요? 비트코인만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이런 걸 미리 캐치하고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이게 트레이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트레이딩은 10분의 1 시간 투자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간간히 시간 많이 빼서 우리 1% 기적방에 계속 정보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시그널이 바뀌기 전에는 다 잡아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서 잡아냈을까요? 네, 5가지 전조 현상을 보고 다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그널만 안 바뀌면 솔직히 손실 볼 일이 없어요. 그죠? 여기서 L2 계속 유지된다면 계속 올라갈 거고 시그널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다가 손실이고 시그널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다가 손실이고 근데 미리 S2로 바뀔 거 알았고 L2로 바뀔 거 알았고 S2도 바뀔 거 알았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단톡방에다가 또 이 정보를 계속 올려주고 이때는 못 맞췄어요. 왜 못 맞출게요? 새벽 3시, 4시, 5시였습니다. 제가 뭐 24시간 잠을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이때는 시그널이 바뀌는 걸 못 맞췄고, 나머지는 다 미리 캐치를 다 했어요. 바뀌겠네. 그래서 간망하시라고 그랬고, 바뀌겠네. 간망하시라. 숏하다가, 간망하다가, 롱하시라. 롱하다가, 간망하다, 숏하시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드렸으니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조경희 대표님 그 올려주신 거 보고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야, 저렇게, 괜히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아니다. 괜히 수익 인증샷이 하루에 50개, 100개가 나오는 게 아니다. 저렇게 시간 투자하고 열심히, 어, 차트를 파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내일 종영희 대표님이 좀 그 알려주실 거예요. 노하우들. 어떻게 저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 수십 개, 수백 개를 이렇게 하루에 수익을 낼까에 대해서 누가 이제 간곡하게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조경희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죽으라고 하면 돼요. 그러고요. 맞나요? 네. 죽으라고 하면 되나요? 조경희 대표님? 음. 네, 손가락이 부르 터질도록 하면 됩니다. 네. 어쨌든 내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조경 대표님께서 또 노하우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오늘도 제가 이제 앞으로 밴드에서 하던 추천 코인을 이제는 그 우리 1% 기적방에다가 추천 코인을 올려드릴 거예요. 자주 올려드리려고 이제 노력하는데 대응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나중에 보고, 와, 이거 한참 지난 다음에 이미 끝난 다음에 이거 보고, 뭐, 이거 안 맞네, 어쩌네 그러면 안 되시고, 오늘도 이제 제가 아까 BCH를 아까 한번 올려드렸다가, 저도 실수를 했는데, BCH 이, 차트만 보고 LS 시그널 안 보고 L2인지 S2인지 안 보고 차트만 보고 추천했다가 이 장대가 나와서 올라가길래 아 이거 고야단이나 7일선에서 사면 되겠다 싶어서 했다가 와 롱으로 저는 당연히 롱이라고 생각하고 추천합니다 했는데 물론 여기서 수익도 나고 여기서 수익도 났어요. 그래서 S2지만 수익이 많이 났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났는데 문제는 S2였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때는 우리가 롱 관점보다는 물론 롱으로도 당연히 수익이 납니다. 오늘도 대구의 고수 한 분이 이런 S2지만 롱으로 수익 많이 내고 비트가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비트가 왜 롱인데 왜 숏으로 수익을 많이 냈을까? 저분은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조경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걸 잘 하세요. 자, 보세요. 분명히 L2예요. L2면은 롱으로 수익이 많이 났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 시장에는 숏으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거는 물론 고야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이키네시를 캤을 때 이렇게 내려가는 하락 추세일 때는 비트는 L2의 L이지만 오히려 숏에서 이때는 비트가 내려가면서 알트도 같이 내려갔어요. 예. 근데 비트가 올라갈 때 알트는 상대주로 안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알트는 비트는 계속 수익이 났는데 알트는 롱에서 수익이 안 나고 숏에서만 수익이 났던 겁니다. 네, 그런 현상이 있었고 어쨌든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시간이 문제이지만 좀 더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BCH는 결과적으로 다시 뭐가 떴죠? L2가 떴습니다. L2가 떴고 잘 보시면은 이 L2가 떴을 때 분명히 또 눈치 까고 진입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디서? 고야에서. 예, 벌써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었고요. 저는 여기서 사서 그냥 여기서 줌미팅 한다고 해서 팔고 마음 편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기까지 가버렸네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는 이 코인을 분석을 하고, 자, 보시면은, 위에 뭐가 없어요? 이 코인을 제가 추천했던 이유는 BCC 한번 바이낸스 차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 차원에서 이 코인을 어, 추천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지금 여기에 한 4시간짜리인데 자, 1시간짜리를 보겠습니다. 1시간짜리. 1시간짜리 봤을 때 이 캔들 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아까 여기서 뚫고 올라갈 때 제가 추천을 해드렸는데 고야나 7일선에서 해드렸는데 이 캔들 위에 뭐가 없습니까? 이 보여서 평선. 네 묶고 있는 게 없잖아요. 머리 위에 이게 없잖아. 그 저항선이 7일선, 고야선, 21선, 유기평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겠다는 얘기입니다. 30분 봉에도 없고
15분봉에도 캔들 위에 아무것도 없고 다만 4시간 봉 위에만 4시간 봉 위에만 그것도 있었는데 돌파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여기 블리저 밴드 없어요. 결국은 4시간 봉에서도 머리에 뭐가 있다 없다?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예, 저 위에 62평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많이 오를 수 있는 코인을 찾을 때 흰색 72평이 22평 고야 라인 빨간 62평을 뚫고 올라가는 캔들 차트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은 이런 것들은 내 머리에 뭐가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많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익을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흰색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저는 당연히 한 번 더 내려올 줄 알고 아주 얄팍한 수준으로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 했는데 다시 살 기회를 안 주고 가버렸어요. 요것도 보시면은 아까 고야에서 여기서 진입하셨으면은 최고 어, 5% 곱하기 2 기준으로 5% 수익 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내일 이거 하나만 더 내일 아까 스마트 차트 그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조정혁 군이 제가 이제 요청을 좀 해드렸어요. 뭐라고 요청을 했냐면은 스마트 알람 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방법과 데이터를 좀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조정혁 대표님, 조정혁 군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은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어, 안 들어왔구나. 내일 강의를 하기 위해서 또 일찍 주무시고 계신데, 자, 보세요. 스마트 알람으로 지금 참 많이들 샀어요. 많이들 샀는데, 손절한 게 여기 있죠? 손절 이유가 뭐예요? 너무 안 올라가서. 네. 자, 그리고 또 손절 여기 하나 있죠? 쉬업지 않는 게 무서워서 그냥 손절. 네. 그리고 이분은 또 손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봐도 한 100개 여기를 사서 2개 손실 보고 하나도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를 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 이제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했다길래 그러면 요 내용을 내일 본사에서 우리 비즈니스 오전 미팅 때 10시에서 12시에 강의 자료 만들어서 언제 진입했고 마켓가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데 어떻게 분할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또 대응을 했는지 최근에는 마켓가로 진입하면은 웬만한 거 다 손실 봐요. 그래서 그 뒤에 대응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일 듣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많이 참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뭐, 그럼 할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장시간, 1시간 넘게 또 이렇게 또, 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시간을 가졌는데, 진짜, 병아리 반 분들한테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거기다가 선물을 좀 많이 투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수익을 너무 잘 내주세요. 진짜. 와, 이분이 병아리인가? 아니면, 음, 정딱인가? 예. 그래서 내일 제가 또 그걸 분석했습니다. 왜 병아리 분들이 기존 분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을까? 그걸 또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일 오전에 10시에서 타임에 오시면은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 거예요. 왜 병아리들은 저렇게 수익을 잘 내는데 일주일 만에, 2주 만에, 한 달 만에. 근데 왜 어, 아니지. 하여튼 기종분들도 잘 냈으니까 요거까지 내일 하여튼 10시에 꼭 오셔서 이 좋은 노하우들을 많이 많이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시간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고일용 대표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내일 강의 준비 10시 정말 많이 알차게 준비했고요. 많은 또 스피치를 하면서 트레이딩에서 또 성공하신 분들을 스피치로 모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